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와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여러분의 전략 분석가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지만 휴전선 북쪽에서는 인사가 좀 다릅니다. 새해 미사일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2026년 1월 벌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코스피가 왜 비실비실한지 아십니까? 미국 연준금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그것 때문이죠. 오늘은 북한이 쏘아 올리는 게 단순히 쇳덩어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청구서라는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경제와 군사, 그리고 미사일. 이 세 가지 축으로 북한을 보면 뉴스가 예능보다 더 재밌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북한 뉴스를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솔직히 이거 아닙니까? 쟤네 또 쏘네. 지겹지도 않나? 맞습니다. 지겹습니다. 하지만 그 지겨움이 바로 그들의 노림수입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질 때 그들의 기술은 완성되니까요. 최근 발사된 미사일, 뉴스에서는 그냥 발사했다고만 하죠. 하지만 우린 좀 더 깊게 봐야 합니다. 이번에 쏜 건 단순한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고체 연료를 쓴 신형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라면 끓일 때를 생각해보세요. 액체 연료 미사일은 사골 육수를 우리듯 준비 시간이 깁니다. 연료 주입하다가 위성한테 딱 걸리죠. 선제 타격 당하기 딱 좋습니다. 반면 고체 연료는 컵라면입니다. 물만 부으면 끝이죠. 즉, 창고에서 꺼내서 버튼 누르면 바로 날아갑니다.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방공망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상황이죠. 더 무서운 건 궤적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죠. 그런데 요즘 북한 친구들이 보여주는 건 변칙 기동입니다. 야구로 치면 직구가 아니라 마구인 너클볼을 던지는 겁니다. 요격 미사일이 하다가 놓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기술적 진보는 단순히 우리 기술 쩔지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으니 우리랑 협상할래? 아니면 맞을래? 라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도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날까요? UN 제재가 그렇게 촘촘한데 말이죠. 나라 전체가 굶주린다는데 벤츠 타고 다니고 미사일 펑펑 쏘는 비결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북한 경제의 미스터리이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블랙마켓의 세계입니다. 제재는 마치 풍선 효과와 같습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죠. 공식적인 무역은 막혔습니다. 석탄 수출도 섬유 수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을 가상의 세계로 돌렸습니다. 바로 해킹입니다. 북한 정찰 총국의 해커 부대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듭니다. 작년 한 해 탈취한 코인 액수만 해도 수억 달러에 달한다는 추정이 있습니다. 이 돈은 추적 불가능한 경로로 세탁되어 평양의 엘리트들을 위한 사치품이 되고 핵탄두의 부품이 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외화벌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다 위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거래, 바로 환적입니다. 공해상에서 배와 배를 붙여 석유와 석탄을 주고받습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 밤에만 그것도 신호를 끄고 움직입니다. 2025년부터는 러시아와의 밀착이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틔워줬습니다. 북한은 포탄을 주고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를 줍니다. 제재 구멍이 숭숭 뚫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속도로가 뚫린 셈입니다. 평양의 백화점에는 여전히 샤넬 향수와 스위스 초콜릿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재는 인민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지만 정권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아래 음지에서의 생존법을 마스터했습니다. 이렇게 돈과 기술을 확보한 북한. 과연 그들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미사일만 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휴전선 인근에서 감지되는 움직임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겨누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안보를 걱정하시는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다가오는 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터지면 반도체 공급망은 물론이고 원달러 환율이 요동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앞서 제가 언급한 이것, 바로 제7차 핵실험, 혹은 전술핵 실전 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험실에서의 테스트였다면, 이제는 실전 부대에게 자, 이제 쏴도 돼 라며 쥐어주는 단계, 즉 핵의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은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한미의 삼각공조는 역대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서로 전화 돌리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일본의 레이더가 잡은 정보가 1초 만에 한국 작전 통제소로 오고 미국의 위성 정보가 동시에 공유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방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들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역설적으로 한미일의 결속력은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나토와의 연계까지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평양 입장에서는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반도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전략가로서 저는 다음 3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해 반드시 메모해 두십시오. 시나리오 1, 강대강의 지속 확률 60%.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본값입니다. 북한은 미국 대선 이후의 혼란이나 국제 정세를 틈타 국지적인 도발을 이어갈 겁니다. 서해, NLL, 북방한 개선, 인근 포격이나 무인기 침투 같은 회색지대 도발이죠. 이 경우 금융시장은 내성이 생겨 큰 폭락은 없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언제든 짐 쌀 준비를 하며 관망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지루하고 피말리는 랠리가 이어집니다. 시나리오 전격적인 위기 고조 확률 30%. 북한이 내부 불만 잠재우기용 혹은 러시아와의 모종의 거래를 위해 임계점을 넘는 경우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 각도로 발사하거나 괌 인근 해역으로 위협 사격을 하는 상황이죠. 이때는 환율이 요동칩니다. 원달러 환율이 순식간에 급등하고 CDS 신용부도 스왑 프리미엄이 치솟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패닉셀링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나리오 3, 대화 모드 전환 확률 10%.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 경제가 한계에 봉착하거나 중국이 강력하게 개입하는 경우입니다. 갑자기 평화 공세를 펼치며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남북경 협조가 반짝하겠지만 속지 마십시오.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시장은 예전처럼 뜨겁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번엔 또 뭘 뜯어내려고?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 클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이야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리스크는 이제 상수입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첫째, 방산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최대 수혜주의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중동 전쟁과 맞물려 한국 무기의 실전성이 입증될수록 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은 이제 내수용이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해외 바이어들은 한국 무기 저거 잘 막나? 하고 쳐다봅니다. 북한이 최고의 마케팅을 해주는 셈이죠. 둘째, 반도체와 공급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이 멈출 확률은 극히 낮지만
해상 운송로의 긴장감은 물류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유가와 환율의 이중고는 제조업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존벌레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환율 방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의 도발 시기에 굳이 급하게 환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질 때마다 원화 가치는 출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핵은 생명 유지 장치이자 가문의 보검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비핵화가 될까? 라는 순진한 질문 대신 핵을 가진 저들과 어떻게 대치하며 우리 경제를 지킬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눈과 귀는 항상 열어두어야 합니다. 평양의 결정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주식 계좌 잔고와 아파트 대출 이자의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시대. 이것이 2026년 한반도의 리얼리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하늘로 날아가지만 우리의 통찰력은 땅에 단단히 박혀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위해 저 전략 분석가가 계속해서 최전선의 정보를 물어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복잡한 이야기를 한눈에 딱 들어오는 이미지로 요약해드리고 여러분이 유튜브 썸네일만 봐도 아, 오늘 분위기 이렇구나 감 잡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 평양의 속내를 읽어주는 남자 여러분의 전략 파트너였습니다. 필승!